예, 안녕하세요. 제롬민입니다. 오늘은 좀, 예, 공사 전산직 독학 문제집 추천 특집으로 해서, 제가 좀 메일로 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계속 받아가지고, 좀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어떤 문제집이 있고, 어떤 걸로 공부하면 좀 좋을지, 좀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문제집 관련해서 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기도 좀, 힘들어요. 예, 보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급하시잖아요.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답장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 답장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예 오늘 그냥 영상을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뭐 광고나 협찬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 제 생각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르시면 다른 책 봐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특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 교보문고. 예, 교보문고입니다. 다른 책도 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교보문고에 들어와서 이번 강의는 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보 처리 기사 공부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 기사를 다 따실 거고, 예, 따셔야지 이제 전산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그 가점이라든지 보통 그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고, 왜냐면 한국정보화기술 예, 하고 좀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상한 데서 만드는 거, 뭐 NCS 정보기술연구회 뭐 이런 것들 보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보통 보면 신화공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예, 신화공으로. 예, 신화공으로 많이 보시고, 신화공에서도 강의를 아마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인터넷 강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다공 자체가 이게 책이라는 게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책을 좀 찍어내는 그런 거? 예, 그런 그런 것들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냥 보편적인 수험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신화공으로 봤었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기적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 저는 뭐 이기적이나 뭐 그거나 다 똑같은데, 전 처음에는 신화공을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기본서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 절대, 예, 우리 전산직 공부하신 분들은 NCS 박힌 거는, 그냥 패스하세요. 예, NCS. 예, 이런 것들도, 패스하시고, 탑스팟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거지만 하여튼 예, 이런 것들 패스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공부. 왜냐면 처음부터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공부 못해요. 저도 이제 뭐 단계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정보 처리 기사를 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정보 처리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공무원 수험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전산지기로 치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공단기하고 그 다음에 탑스팟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탑스팟. 이건 한성미디어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런 것도 제외하고, 저는 공무원 강의를 들었었어요. 예, 공무원 강의를 들었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는 사실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전자공학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도,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자료 구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다 문외하죠. 왜냐면 전자공학이니까, 그때는 뭐 인베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때는 뭐 세부적으로 어떤 뭐 그런 체계를 알 수 있어도 정규 교육 과정은 밟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공무원, 예, 수험서를 사서
인터넷 강의에 들어서 또 정보 처리 기사 위에 그렇게 살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탑스팟, 탑스팟 같은 경우에는 탑스팟 교재가 있을 건데 탑스팟. 이게 근데 탑스팟 교재가 엄청 클 거예요. 이게 보통 그냥 뭐 수험서라고 하면 A4로 한 게 아니라 좀 크더라고요. 탑스팟 교재 자체가. 그래서 그 탑스팟 그 교재를 만든 사람한테 제가 뭐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요새 수험서의 트렌드는 작은 책이 아니고 큰 책이다. 그래서 큰 책이어서 우리는 큰 책으로 밀고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탑스팟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탑스팟 자료가 좋아요. 탑스팟 좋아요. 탑스팟. 왜냐면 모든 전공에 대해서 단관화를 시켰고 이 교재만 보면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스팟으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좀 너무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데 실제적으로 대학교뿐만 아니라 실제 뭐 연구자료 이런 것들도 막 참고로 넣어놓고 자료가 너무 많아요. 탑스팟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으시면 뭐 그런 거 보셔도 제가 뭐 그렇게 뭐 막진 않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저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뭐 토익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탑스팟 자료보다는 뭐 그런 공무원 그런 수험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전산직이라고 하면 이게 공사 쪽에서도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 보면 A 공사 같은 경우는 전산직을 채용한다고 해요. 근데 정보통신 쪽에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B 공사는 전산직을 낸다고 하는데 정보통신 내용 없고 오히려 전산학 위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보통의 공사는 전산직이라고 해서 통신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산 인프라하고 개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거를 그냥 통칭해서 전산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공사인 경우에는 전산 인프라 플러스 개발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제가 뭐 전산직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전산직 같은 전산 인프라하고 개발만 포함이 됩니다. 통신 인프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근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데가 진짜 전산직인데 거기에서는 통신 인프라도 운영을 하더라 하면 플러스 정보 처리 기사 뭐 기본적으로 하고 정보 통신 기사 그다음에 무선 설비 기사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사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안 좋아요. 제가 전산직으로 나누는데 통신 인프라. 통신 인프라는 뭘까요? 뭐 전산 인프라는 아시겠죠? 근데 통신 인프라는 뭐 광 케이블부터 광 케이블 보통 짬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짬바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광 케이블 이렇게 뭐 해서 OTDR로 측정을 하고 광 케이블을 유지 보수하고 광 매핑을 하고 그러니까 뭐 매핑하고 그 다음에 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부터 A, B, C, D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을 이루는데 한 링을 이루는데 그게 뭐 텐지급인지 그 다음에 622 그 다음에 155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하고 뭐 CCTV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CCTV도 그런 물리적 보안 중에 하나고 뭐 HD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종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명 그 다음에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움직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CCTV도 관리를 하고 전산 인프라 같은 건 제가 PC 이런 거를 빼고 전화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IPTV, IP 카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전화기, IP 전화기? 갑자기 왜 생각 안 나냐? IPT, 예, IPT죠. IPT예요. IPT 같은 경우는 전산 인프라하고 같이 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T는 또 다른 망을 구성을 하거든요. 전화기만 할 수 있는. 그럼 전화기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전화기 들어가면 전화기 들어가면 단순히 뭐 IPT지만 거기에는 뭐 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앙 서버 같은 게 있겠죠. 예, 서버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예, 또 얘기가 좀 잘못 나갔는데 제가 교재하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실 때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저도 전 직장에서 통신 인프라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그 광케이블 다 접속을 해봤고, 뭐, 육줄들, 뭐, 도취 장비,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전산 인프라를 지금 와서, 뭐, 정보 보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전산직은 전산 인프라 개발이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 인프라는 뭘까요? 그러면 전산 인프라는 뭐, DB, 뭐, 와스, 그 다음에 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예 그냥 하드웨어 윗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산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통신 쪽이 많으실 거예요. 예, 통신 쪽. 그래서 보통 쌍 기사라고 하죠. 정보 처리 기사, 무선 설비 기사 따시고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전산직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뭐 하다가 얘기했죠? 지금 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보 보호론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정보 보안 기사 필기를 준비를 그걸로 책을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좀 예전에 땄어요. 저는 정보 보안 기사를 좀 예전에 어려울 때 지금은 엄청 쉬워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려울 때 땄었는데 그때는 탑스팟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셔도 되지만 뭐 정보 보안 기사 저 같은 경우 필기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봤지만 이게 좀 필기 1200제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시면 아마 따로 입사하시는데 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하면 어디까지 말씀? 일단 공부하는 거 지금 정보 처리 기사는 됐고, 그 다음에 무선 설비하고, 그 다음에 정보 통신 기사도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진짜 나 급하다. 한데 전산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신 딸려있다 하면 필기만 일단 보세요. 예, 필기만 급하게 필기만 보시고 그거는 5개년치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전산설비 기사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요거 세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굵을 거예요. 예, 굵은데 막 엄청 막 10개년 막 이렇게 있을 거여서 가장 최근 거부터 5개년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 무선설비, 정보통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무선설비 기사하고 정보통신 기사, 이런 것들 하고, 김기남. 저는 김기남은 다니지 않았는데, 입사한 친구들 중에서 김기남도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세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세화도 있을 거예요. 세화. 저도 세화 지금 저 책장에 있어서 세화 이거 좀 깔끔하게 돼 있네. 예전엔 좀 막 그냥 파란색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숙사구나.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급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를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공무원 교재도 말씀드렸고 탑스팟하고 그 다음에 뭐 공단기
예,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만약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7급 공무원 기출. 7급 공무원 기출인데, 전산직. 7급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예,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한성미디어. 예. 예, 이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왜 네 개를 안 보고 왜 두 개만 보냐라고 또 질문이 뭐 한 분이 아니고 좀 여러분이 또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보보호로는 아까 정보보안 기사, 예, 그 필기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이거는 커버되는 거고, 자구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좀, 정보 처리 기사 쪽으로는 엄청 약해요. 예,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이거는 좀 이제 요런 이제 전공 기출 문제 좀 보셔서 좀 세분, 그러니까 완전 100%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네 과목 중에서 좀 두 과목은 좀 잘라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이미 앞단에서 막 자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좀 묻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으로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포포수 모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간트 차표, 그 다음에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예. 제가 좀 능력이 되면, 전산직 그런 좀 특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공만 진짜 막 A부터 Z까지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예, 그런, 예, 정보관리 기술사를 따고, 예, 저도 지금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딴 다음에 좀,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강의가 그렇게 좀 외부적으로 이제 그런 없는 거 이상 좀 강의를 찍기에는, 여러분들도 좀 못 믿잖아요. 예, 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좀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좀 다가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찍는 걸로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론. 예,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C 언어하고 C++, 뭐 자바스크립트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아주 기본적이에요. 예, 기본적인 거. 그냥 포문 해서 안에 어떻게 메커니즘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 공단기 교재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간략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뭐 포문, 그다음에 좀 어려우면 포인터 쓰는 거, 예.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포인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좀 뭐 저도 지금 C 언어를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 뭐라고 하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C 언어를 쓴 적이, 인트메인 보이든가? 진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뭐, CHR 해가지고, 뭐, I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I 해놓고, 하고, 뭐, 짱짱 하고, 뭐, J 하고, 뭐, 이렇게 뭐, 바꾸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인터를 먹이는데, 포인터 두 번 먹여가지고, 뭐, 그런 것들. 예. 하여튼, 제가 뭐, 원래는 소스 코드 짜는 사람인데 지금은 좀 악성 코드 분석하고 이제 그런 해킹 관련해서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공단기 교재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공단기 함정. 제가 뭐 공단기에서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책이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거를 좀 책을 좀 미리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책을 크게 보기 하면 안 나나요? 이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좀 안타깝네요. 보면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있어요. 예,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게 나오면 좋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그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바로 제가 좀 알려드린 거는 바로 컴퓨터 일반을 보지 마시고, 정보 처리 기사를 기본으로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예, 하고, 그다음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문제집뿐만 아니라 나는 실제 좀 기출 문제를 좀 다가가고 싶다. 그러니까
금융권, 금융공기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시험을 봤듯이 객관식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공유를 합니다. 이게 한국은행 들어가면 이게 아주 좋죠. 저도 이제 여기 준비했을 때 이 자료를 봤었는데 이게 또 UI가 바뀌니까 한국은행 채용으로 들어갈까요? 아이고 복집이라고 하죠. 복집. 예, 여기 보시면 채용 자료실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기출문제 조회가 될 텐데 안 되지? 로그인 해야 되나? 왜 안 되지?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이거? 보통 눌리는데? 뭐 스크립트가 있나? 하여튼 지금 영상 길어지니까 하여튼 여기 보시면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뭐 2007년부터 여기까지 해서 좀 자료를 보시고 내가 주관식에는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되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들 보셔도 되고 다시 교보문고로 들어가서 마지막 여러분 바쁘시니까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 전산학 기출문제 이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교재를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냥 봤어요. 그냥 봤었는데 이거는 좀 아까 전에 그 공부가 선행이 되고 이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양이 이거 좀 두껍게 보이는데 저도 지금 책장에 있는데 이거 그렇게 굵진 않아요. 짧아. 그래서 367쪽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한 페이지당 뭐 세네 문제밖에 없어서 그렇게 문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채용이 다가오면 이거는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좀 머리 식힐 때나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필기시험 본다 하면 한 번쯤 보는 용도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솔직히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실제 기출 100% 수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로 복원을 했을 겁니다. 문제를 복원했는데 이게 문제가 쉬운 것만 복원이 됐어요. 왜냐면 복원을 하니까 나는 머리에 남는 것만 쉬운 것만 복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건 좀 난이도가 상위급을 맞춰야지 이제 채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냥 문제. 너무 쉽잖아요. 소프트웨어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좀 이것만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할 거예요. 애매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독을 하세요. 다독. 공부할 때 유의점. 다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이라는 게 횟수 반복이에요. 저도 수험 책을 공부했을 때 저도 예전에 이제 영어 같은 거 공부했을 때 영어 단어 같은 거는 뭐 MD로 봤었어요. MD 해가지고 엄청 그 굵은 영어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MD로 나올 거예요. MD 치면 나오나 요새? MD 단어. MD 복합 33,000. 요걸로 해서 이거를 제가 몇 번 봤냐면 한 30번 봤어요. 30번 봤어요. 30번 보면 그냥 책 넘기면서 이거를 30번 보면 이 33,000원 예전에는 막 한두 달씩 걸렸는데 이걸 30번 보면 거의 이틀이면 끝나요. 그냥 이미 다 아는 너무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독을 해서 횟수를 반복을 하시고 독학이죠. 독학으로 혼자 하는 거니까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가요. 넘어감.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요. 그냥 쉽게 처음에는 그냥 쭉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쭉 스캔해서 그래서
쭉 스캔해서 보시고 다독해서 횟수 반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생활화를 해야 됩니다. 생활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통신이 어떻게 됐고,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고, 약간 좀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예,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진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대학교 공부죠. 대학교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하고 했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간과하는 게 뭐냐면 공기업 필기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실제 그 뭐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친 거는 다른 걸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연구를 바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취업해서나 뭐 나중에 뭐 승진을 해서나 어쨌든 그 정보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공기업 준비하니까 그냥 학교 공부 그냥 대충 하고 정말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버리세요. 예. 네, 저는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대학교 3학년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3학년 때 아예 영어 점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이렇게 준비한 것도 사실상 뭐 딱 아 나는 학교 공부 때려치고 올해 3월부터 뭐 올해 12월까지 이것만 할 거라라고 또 다짐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카페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학교권에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커리어를 잡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그때 졸업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교수님들이 해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 뭐 취업을 하거나 하면 내가 이제 그런 그 졸업 작품은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저는 그때는 공기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 교수님 떠들어라 나는 공기업 안 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개발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공기업 준비하겠다. 그래서 공기업만 합격증 가져와서 졸업작품하면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 달이 될 때까지 공기업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했던 공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취업을 했었고 그다음 또 이직을 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제 좀 다방면하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이 대학교 공부에 대해서 그냥 그 소홀히 하세요. 그러니까 나 대학교 공부 안 했고 공기업 올인하겠다. 근데 이거는 인생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비싼 등록금 내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 가지 질문 주시긴 한데 예, 제가 좀 독한 말을 좀 하고 싶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으로 이제 따로 메일 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